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안 그러겠다, 신경 써보겠다, 심지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헤어지겠다는 엄포까지 놓았는데도 상대방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나랑의 관계가 소중하지 않은 건지 자괴감이 들고 괴로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대체 왜 상대방이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고치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런 행동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긴 얘기할 거 없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상대방에 대한 괘씸함은 접어두고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살면서 고치고 싶은 여러 가지 습관들은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데 내가 고쳐낸 악습관 중에서 단 한 번에 고쳐낸 습관이 몇 개나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거나 있어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금연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 몸이 크게 아파서 큰 충격을 받지 않은 이상 자신의 의지로 금연을 하는 사람들이 단 한 번에 담배를 끊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의 의지는 생각보다 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바라봐야 상대방의 실수를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방의 반복되는 행동에 화가 나는 이유는 상대방이 무려 사랑하는 사람과 한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인데, 반대로 우리도 부모님과 한 약속들을 많이 어기고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같은 맥락에서 재회 무용론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한 번 헤어진 커플은 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지게 되어 있어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대전제에는 사람의 행동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별을 경험한 커플의 경우 상대방의 행동이 변하는 시간을 견딜 충분한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별을 당할 뻔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이별을 당할 뻔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원치 않는 이별을 경험할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스스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다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돼요.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우리 뇌에서 느끼기에 불편하고 복잡한 행동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기존의 행동은 우리가 편안하고 가장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지금의 행동은 에너지 과소비가 일어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불안정감이 안정감으로 돌아가면 높은 확률로 본연의 행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행동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행동적 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행동적 관성을 이겨내고 상대방의 행동을 바꿔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절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런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상대방의 행동을 바꿔내는 방법을 3가지 단계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인지를 심어주고 보상을 줘야 해요. 사람의 행동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사소한 것이라도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셈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군가에 의해 바꾸라고 요구받는 상황은 내 이익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는 셈인데, 이때 무의식적으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얻는 게 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네가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만날 수 없어. 쉽게 말해서 행동을 바꾸면 손해, 바꾸지 않으면 더 큰 손해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 셈인 거죠. 행동을 바꿔서 얻는 이익은 없는데 계속 노력은 쏟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직장에서 야근을 강요받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근은 강요받는데 야근 수당이나 합리적인 보상 없이 야근을 하건 말건 자유지만 인사 고과에는 어떻게 쓰일지 몰라. 이렇게 야근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이 올 것이라 예상이 드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단기간이면 더러워도 참고 넘어간다 생각하고 버틸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회사를 다니는 내내 이어질 거란 예상이 든다면 아마 기회가 되는 대로 대부분 퇴사를 선택하거나 그냥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상대방의 입장과 똑같아요. 마음으로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라는 강요를 받게 되는 셈인 거죠. 이런 상황이 상대방에겐 사실상 협박이나 다름이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 동기부여로는 절대 상대방의 행동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면 그냥 외우세요. 부정적 동기부여로는 절대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할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행동이 관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변화된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얻는 이익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F 기질이 강한데 상대방은 T 기질이 강해서 감정을 공유하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불만이 생긴 상황이라고 쳐요. 사실 사람마다 공감의 정도와 방식은 차이가 있고 각자 존중받아야 하는 거예요. T인 사람에게 공감을 강요한다고 해서 F만큼 유연하게 감정을 공감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기계적인 공감을 받아낸다고 딱히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또한 이런 T의 공감 방식이 딱 잘라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도 없어요. T는 T 나름대로의 공감 방식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T의 감정 공감 방식이 너무 섭섭하고 도무지 적응할 수 없다면 먼저 이런 공감 방식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인지시켜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하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공감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넌 너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나한테 마음 써주는 거라 생각해. 그런데 내가 감정적으로 지쳐질 때 너의 현실적이고 해결 중심적인 얘기를 들으면 머리론 이해해도 마음으론 속상할 때가 있어. 그래서 할 수 있다면 표현을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뒤에 내가 원하는 방식의 공감 표현의 예시 같은 걸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요구를 상대방이 들어줬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보상도 함께 들려주는 겁니다. 사람마다 입에 밴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을 거란 걸 잘 알아. 그래서 이제부터 나도 표현보다는 네 마음을 보려고 노력할게. 꼭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이 나오지 않더라도 네가 항상 날 생각하고 위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너한테 고마워하고 내 입장에서도 너한테 더 이런 고마움을 표현하도록 노력할 거야. 이렇게 들려준다면 상대방에게 내가 너 그런 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 저번에 안 그런다고 약속하고 왜 또 그러는 거야? 이런 공격적인 얘기를 내뱉는 것보다 훨씬 상대방이 열린 마음으로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가능한 예시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사실 상대방의 행동을 바꾼다는 것은 전화보다 교육에 더 가까워요.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입장에선 의아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어린 나이도 아니고 성인인데 제가 원하는 건 정말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장 여러분부터 생각을 고쳐야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연애 강사면서도 감정에 공감하는 말을 잘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제가 하는 공감의 언어는 힘들 수 있겠네, 고생이 많네, 이 입장이 이해가 가네, 이렇게 3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는 수준의 얘기지 일반적으로 강한 공감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공감을 바라는 말을 하면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굉장히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의 공감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자체를 공유하는 거란 걸 알면서도 제 머릿속에서는 이런 공감에 대한 적합한 레파토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도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내가 비슷한 상황에서 할 만한 행동을 상대방이 똑같이 하길 바랄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해서 이런 선택지가 머릿속에 없는 상대방에게 이런 레파토리를 우리 행동과 말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가장 좋은 교육 방식은 계속 이론 자체를 들려주는 것보다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시킨 뒤에 가능한 많은 예시를 통해 응용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의 행동들을 많이 보여줘야 해요. 제 상황을 예로 들자면 저는 연인이 감정적으로 때를 쓰며 요구하는 상황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고 이런 행동을 보일 때면 절대 그 요구를 들어주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들을 들려줘요. 너도 알겠지만 나는 네가 그렇게 때를 쓰고 싸움을 건다고 네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만약 네가 나한테 차라리 좋은 방식으로 좋게 표현을 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라도 네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싶어질 거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방식을 응용하셔서 이해도가 부족한 상대방에게 가능한 많은 예시들을 보여주세요. 처음엔 내 반응을 따라만 하던 상대방이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용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새로운 행동이 기존의 행동을 대체하는 기간을 기다려주세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사람의 행동은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방향으로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한다고 단 한 번에 바뀌는 경우는 잘 없어요. 특히 무의식적으로 이끌리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절제하고 다른 행동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정 기간 다이어트를 할 때를 떠올린다면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여러 차례 실패를 동반하게 될 거고 큰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를 한다 해도 일정 기간 동안은 유지될 수 있지만 그 생활 습관이 영구적인 내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태 다이어터들을 보며 살이 쪘다가 빠졌다가를 반복하는 시기가 대부분이지 특정 몸무게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본연적인 생활 방식으로 계속 돌아갔다가 또 다이어트를 했다가를 반복하면서 비슷한 몸무게 구간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이때까지 잘 지켜오던 상대방의 행동도 상대방이 여유가 없거나 긴장이 풀리는 순간 언제든지 원래 자신의 본연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핀잔을 주고 불만을 토로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선 자신의 노력은 인정해주지 않고 실수를 한 번만 저질러도 비난을 받게 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잘해오던 노력도 점점 사라지게 될 거고 우리는 또 그런 모습에 불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상대방의 실수에 관대해져야 해요.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감정적인 표현만 하지 않아도 충분해요. 만약 상대방이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때 혼자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여주거나 얼굴에 씁쓸한 표정만 지어주더라도 상대방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주는 주의로 충분한 겁니다. 여기까지 마음에 들지 않은 상대방의 행동을 고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은 상대방과 한 번 혹은 몇 번 정도 약속을 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의지로 나와의 약속을 지키길 바래왔을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나와의 관계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를 채운다고 생각해서 약올라하고 괘씸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원래 행동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바뀔 수 없는 것 또한 아니에요. 하나의 사소한 습관을 바꾸는데도 수십 번, 수백 번 이상의 실수를 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지만으로 이겨내길 바라고 실수를 했다고 몰아붙이는 순간 상대방은 지쳐버리게 될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것들이라도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바꿔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여러분 연애의지를 수직 상승시켜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세요.